자, 운동과 건강 이번 시간에는 그 6대 영양소의 마지막인 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분자의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물은 뭐 인체의 70%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70% 중에서도 근육에도 한 70%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뇌나 그리고 혈액에도 약 75%가 존재하고 심지어 뼈에도 25%가 존재하는 것이 물입니다. 자, 우리가 밥은 한 2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물은 어떻게 되죠? 하루만 먹지 않아도 정말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인체 내에서 생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 쪽에서 표현하면 경기력 향상을 높이는데 경기력을 증가시키는데도 굉장히 그 필수적인 영양소가 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은 우리 그 신진대사를 그 촉진해서 신체의 노폐물도 제거를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물인데 우리가 이제 운동과 관련돼서 물을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그 고민 중인데, 자, 첫 번째는 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을 섭취해야 되느냐? 물의 종류, 뭐 크게 뭐 세분화되진 않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 물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포츠 음료 있죠? 스포츠 음료와의 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고, 자, 세 번째는 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을 섭취를 해야 되냐? 보통 4도에서 10도씨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흡수가 좋은 상태의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도에서 10도씨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물을 섭취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체온 상승을 예방해 주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체온을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심혈관계의 효율 때문에 반드시 물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심혈관계는 뭐죠? 심장과 혈관의 혈액의 흐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혈액의 흐름은 결국 뭐가 순환하는 거냐면 물이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물 속에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서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 영양소가 녹아들어서 우리 조직 속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또 조직 속에서 만들어진 노폐물, CO2라든가 젖산이라든가 수소이온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심혈관계의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이라는 것이 심혈관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을 섭취하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의 ACS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ACSM, 미국 대학 스포츠의학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운동 전에 먼저 물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운동 전에 물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운동 중에 당연히 물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 운동 후에도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미국 ACSM에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전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초죠. 20세기 때죠.
1900년도 때니까 그때는 물을 못 먹게 했어요. 1970년도까지는 만약에 운동 중에 물을 먹으면 그 경고를 하거나 페널티를 줘서 뭐 퇴장을 시키거나 전혀 물을 못 먹게 했죠. 그러니까 운동하는 선수들, 시합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를 보통 그 당시에는 3시간 넘게 또는 참가한 선수의 절반이 완주를 못했어요. 왜? 물을 못 먹게 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사망한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미국 ACSM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운동할 때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70년도 이후부터 운동선수들이 물을 먹는 것을 조금씩 허용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 탈수로 인해서 사망을 하거나 물을 못 먹어서 완주하지 못하는가 뭐 이런 사건들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경기력도 좋아졌죠. 그 마라톤도 3시간 벽을 깨지고 지금 뭐 2시간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물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느냐. 물 섭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물 한 컵을 보통 한 200cc 정도라 생각을 해요. 200cc. 물 한 컵이. 자, 운동 전 2시간에 물 한 컵. 미리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전에 한 컵. 그러니까 운동 전에 이미 물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운동 중에는 어떻게 되냐? 운동 중에는 운동 20분마다 한 컵. 물론 이제 운동 10분이나 운동이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물이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시간 이상 지속된 운동을 할 때, 1시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할 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도 매 20분마다 한 컵씩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물을 섭취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물을 섭취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목마를 때, 갈증을 할 때 물을 먹는 그런 방법들을 취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운동하기 전에 미리 먹어야 되고 운동 중에도 먹어야 되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ACSM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인체 내에서 이거 있었죠? 체온 상승도 억제하고 그래서 경기력이 좋아지겠죠? 땀도 많이 안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효율도 좋아져서 심장과 그 다음에 뭐 폐 기능이나 혈관계, 인체의 그 생리적인 기능이 원활해져서 좀 더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방법들이고, 자, 그러면 물을 어떤 종류를 섭취할 것이냐, 일반 물을 섭취할 것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스포츠 음료 알죠? 스포츠 드링크. 게토레이라든가 뭐 포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전문적으로 글루코스 폴리머라고 표현해요. 글루코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 포도당이죠. 당이고 당이라는 뜻이고 폴리머라는 말은 당과 물이 합쳐진 중합체라는 뜻이에요. 중합체.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글루코스 폴리머라고 표현하고 일반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는 그냥 스포츠 드링크, 이온 음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물과 스포츠 드링크를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어떤 걸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자,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흡수가 빨랐을까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물보다 스포츠 드링크가 조금 빨라요. 조금 빨라. 하지만 일반적인 운동을 할 때 이런 비싼 돈을 주고 개발된, 비싼 돈을 주고 산 스포츠 드링크를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물을 섭취해도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글루코스 폴리머와 같은 스포츠 드링크는 그럼 언제 먹어야 되느냐?
결론은 1시간 이상 운동할 때, 1시간 이상 땀 손실이 많은 운동을 할 때는 일반 물 가지고는 그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시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뭐가 많이 떨어지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혈당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에너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 지속한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물만 보충해서는 안 되고 이런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 그게 바로 글루코스 폴리머인데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용액을 같이 섭취하는 방법이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합성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드링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땀을 많이 흘리니까 당연히 수분 손실도 많겠죠. 그러니까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분 보충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보충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이런 그 스포츠 음료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비싼 돈 주고 이 스포츠 음료를 사 먹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스포츠 음료, 즉 탄수화물 용액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1리터짜리 1.5리터 정도 되죠? 1리터 되고 1.5리터의 그 생수병 있잖아요. 좀 큰 거. 여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여기에다가 티스푼으로 설탕 있죠? 설탕을 1스푼 내지 2스푼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흔들면 뭐가 되냐면 0.3% 정도의 탄수화물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액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1시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할 때 섭취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에너지도 보충이 되고 부족했던 물도 보충하고 또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의 종류를 어떻게 선택해서 섭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갈증날 때 물을 먹는다. 이건 기본적인 생리적인 기능인데 이와 같이 1시간 정도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물을 섭취를 해야 돼야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할 때 이러한 점들을 좀 실천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탈수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고갈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후에 피로회복도 빠를 수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6대 영양소의 마지막인 그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